의정부시 원도봉산의 계곡 내에서 바위를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벽이 부서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확인한 의정부시는 곧바로 보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경기 북부에서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시기보다 조금 이른데 중랑천과 부용천 등 지역 벚꽃 명소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년들의 새로운 인생 계획이 화두인지대입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 중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35억 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약 3억 6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 원도봉산의 계곡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돌들을 지탱하던 콘크리트 벽이 부서졌기 때문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비가 내리면 혹시라도 돌들이 무너져 내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확인한 의정부시가 곧바로 보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의정부시 의회도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원도봉산의 계곡입니다. 커다란 바위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가운데 돌들을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콘크리트 벽이 무너졌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콘크리트 벽면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커다랗게 굴이 파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전한 집안 위로 커다란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비가 내리면 혹시라도 이곳의 돌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질 경우 이곳의 물살은 커다란 돌들도 휩쓸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다 굴러옵니다. 계속 이게 물발이 굉장히 세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다 치고 가면서 저게 다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한 의정부시는 곧바로 공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우기에 대비해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 현장에 이제 공사 저희 유지보수하는 공사 업체랑 같이 나와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4월 안에 저희 공사를 해가지고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제 4월 좀 지나고 나면 우기가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안전사고 대책을 이제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고요. 시와 협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행정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건조한 날씨도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등산하시는 분들, 특히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의 벚꽃은 예상 시기보다 조금 이른 이번 주말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 벚꽃 명소로는 중랑천, 부용천, 밀락천, 직동공원에서 벚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5억 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46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공개한 신고액보다 3억 6천여만 원이 줄었고 임 교육감은 4,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김현환 충북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 2위를 차지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6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2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9억 4,625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재산 규모별로 좀 보겠습니다. 20억 원 이상이 3명 중에 1명꼴인 6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말 기준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보다 3억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3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7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신고 대상자 가운데 73.6%가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으로 분석됩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좀비 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812명으로 전체 39.9%에 달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계획인데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해야 합니다.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죠. 제2의 직업, 또 새로운 인생 계획이 화두인 시대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열매를 맺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권영선 정책개발지원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난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정책개발지원팀장 권영선입니다. 예, 팀장님 먼저 5060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기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5060 세대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와 민주화, IMF 외환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회적 책임은 물론이고 경제 활동을 수행하면서 노년기로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동안 정작 본인들의 노년 대비는 부실해서 5060 신중년 지원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5060 세대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무엇보다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윤 창출까지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5060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건강한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서 최신 트렌드는 물론이고 작년도 요구조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적, 사회적 역할 등 은퇴 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경력을 재설계할 수 있는 신중년 라이프 설계와 재무관리 설계 과정,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주기능사와 정리수납 전문가, 타일기능사, 원예 관리사 등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윤 창출이 가능하자는 것인데요. 일단 과정 이수 후에는 일자리 플랫폼인 워크넷이나 자바바의 전원 구직 등록을 권유하고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담당관이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도울 것입니다. 네, 이 인생 이모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텐데요. 신청 방법 알려주실까요? 신청은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5060을 위한 특성화 사업이므로 만 50세부터 69세인 의정부 시민을 우선 선발하고 수강료는 100% 무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별 재료비와 자격증 관련 비용이 소정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각별하지만 이제까지 해오던 일이 아닌 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께 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한 개의 직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엔잡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과거의 내 커리어를 과감히 버리시고 자식에 대한 관심을 나 자신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권영선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53분쯤 연천군 동막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 A씨는 집안에서 타는 냄새와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차량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우고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치과기 공소가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치과기 공소 224곳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를 단속한 결과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배출된 폐수에서는 납과 구리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허가 기준 이상 검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유해 물질이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 배출량을 산정해 허가 기준 이상 배출할 경우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로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와 상가 건물 임차인들은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 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